고등학생이 AI 기반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여 온라인 공간에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이러한 행위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유까지 있었다는 점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아 진행했던 AI 기반 합성 이미지 사건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AV, MOV 사건을 다룬 영상도 따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유사한 유형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학생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까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 사안에서도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한 고등학생이 AI 기반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여 온라인 공간에 공유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고, 이러한 행위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유까지 있었다는 점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닌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한 합성 이미지의 제작과 유포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엄격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형사처벌까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행위의 경중을 다투기보다는 이 사안을 처벌 대상이 아니라 교화가 필요한 소년 사건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대응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으로 정리가 되었을까요? 이 사건 역시 몇 가지 핵심 포인트에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첫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소년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소년사건은 기본적으로 처벌보다 교화와 재범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단순한 행위 자체의 문제만 강조되기보다는 교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둘째, 재범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단순히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교정이 가능한 상태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행위 자체는 가볍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후의 태도, 환경,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환경, 보호자의 관리 계획, 재발 방지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셋째, 사후 대응과 정리 과정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이후 정리 과정이 특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건 이후의 조치와 태도가 일관되게 보일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비행 사실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소년원 성취가 아니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장기보호 관찰 등의 보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즉 재판부는 이 사안을 단순히 처벌의 관점만이 아니라 보호와 교정의 필요성이 있는 측면에서도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반복되었는데 이 정도면 처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단순히 행위 강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소년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 반복 여부, 이후 태도, 보호 환경, 재범 가능성까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첫째, 문제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특히 소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과 이후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셋째,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판단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혹은 자녀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성급하게 판단하시거나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인 구조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현실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